안녕하십니까. 항공모함 채널의 조일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자유부터 5자유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하늘의 자유 중 제6자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항공사가 자신의 본진에 있는 거점 공항으로 다른 나라의 손님을 모셔온 후에 이 터미널에서 환승이 이루어지고 다시 이 손님이 다른 제3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서 여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운송 형태를 제6자유 수송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항공사의 거점 공항은 영어로 허브 공항이라고 합니다. 허브라는 것은 어떤 이런 바퀴가 있을 때 중간에 축이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점 공항, 허브 공항에서 노선이 많아질수록 마치 자전거의 바퀴살이 많아지는 모양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노선이 많아질수록 환승해서 갈 수 있는 다양한 노선 구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노선망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마닐라 노선을 개설하고 몇 년 뒤에 서울 밴쿠버 노선을 개설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필리핀에 있는 한 손님이 아시아나의 비행기를 타고 한국 공항에 도착한 뒤에 아시아나의 캐나다로 가는 항공편을 타고 최종 목적지로 간다라면 제6자유 수송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천공항은 환승률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공항의 척도로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손님이 한국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비행기만 갈아타고 제3국으로 가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19년 기준 약 12%의 환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환승률은 참고로 2013년도에는 약 19%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매년 중국이나 주변 공항과의 경쟁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944년 아이카오는 국제 노선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늘의 자유를 만들었습니다. 제1자유부터 5자유까지 정의를 내렸는데요. 6자유는 따로 처음부터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항공사가 노선과 노선을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양국 간 항공협정에 미리 정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협정에 미리 기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공협정에서 제6자유가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제5자유와 6자유가 어떻게 구분하죠? 이라는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할까요? 딱 1초면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5자유 노선은 미리 허가받은 한 개의 편명으로 이루어지고요. 6자유는 자연스럽게 조합이 된 두 개의 편명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제6자유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두 개의 노선을 환승해서 타기 때문에 두 개의 편명이 보이게 됩니다. 싱가포르 항공의 경우에는 제6자유 수송은 생존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도시 국가의 특성상 국내선이 없고 국제선은 자국발 수요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온 수요를 또 다른 나라로 보내는 형태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창의 공항도 같이 육성되고 발전을 해왔고요. 현재 전 세계에서 유명한 환승률이 높은 공항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창의 공항 같은 경우에는 무료 영화관이 있죠. 인천공항의 경우에도 또 환승객을 위한 누워서 쉴 수 있는 무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6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7자유와 8, 9자유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왜 하늘의 자유라고 하고 1자유부터 2자유, 3, 4자유, 5자유 이렇게 복잡하게 구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고 그러한 세계적 비극을 딛고서 어떻게 국제 민간 항공 운송을 평화적으로 육성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미국과 영국의 시각차는 많이 달랐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가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자유롭게 다른 나라와 항공 운송을 하는 그러한 세계를 꿈꿨습니다. 영국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전투기 위주로 개발을 했었고요. 영국은 미국을 약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은 수송기 위주로 많이 개발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전 세계가 하나의 항공 자유화 시대로 들어간다면 전 세계 민간 항공 운송이 미국의 좌지우지되는 세계가 될 거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 나라들은 항공 운송에 대한 것을 좀 세분화하고 운수권들을 나라와 나라끼리 2자 간 항공 운송으로 제어하기를
바라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미국이 전 세계 항공 운송을 독점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왜 두려워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유명한 전투기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많이 파괴가 되고 자원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수송기 위주로 개발을 했었고, 그래서 영국은 미국이 종전 이후에 전 세계 민간 항공 운송을 거의 독점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항공 운송에 대한 내용을 1자위부터 5자위까지 구분을 하고 전 세계가 한꺼번에 다자간으로 자유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 이자 간 항공협정으로 그 내용을 구분하고 제한을 가할 것을 바라했습니다. 결국에는 영국과 그 유럽의 바램대로 항공운송은 이자 간 항공협정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